안녕하세요. 당신 심리치료사 김든든입니다. 외로웠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 겪게 되는 심리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바로 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증상들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아동기 정서적 방치, 외로웠던 어린 시절의 영향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 해결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를 잠깐 복습을 해보면 어린 시절이 외로웠던 사람들은 어른이 돼서 어떤 증상들을 겪게 되냐면 먼저 내면이 공허하다라는 느낌, 뭔가 인생을 살아갈 의미를 다들 열심히 막 살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크게 뭐가 부족하고 크게 잘못된 것도 없는데 굳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뭔가 내면을 느껴봤을 때 텅 빈 느낌과 공허함이 느껴지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하는 그런 애착을 가진 대상이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공허함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분들이 겪는 증상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무절제함. 내가 뭔가 일상적인 일들 뭐 집에서 그냥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또 건강한 거 먹고 잠 잘 자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진짜 해나가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겪는 무절제함 같은 것들이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의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인을 의지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뭘 해줘 이렇게 말하는 거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 내면에 나만 아는 어떤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거를 알면 사람들이 절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다 나를 떠날 거야 라고 하는 좀 비합리적인 그런 신념들을 내면에 가지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이 외로웠던 거랑 성인기에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이것들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시작이 될 거고 오늘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해결책들을 한번 살펴볼 거로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증상 파트를 여러분이 더 궁금하시고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다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린 시절에 외로웠던 성인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들, 이런 심리적 증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3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착 대상을 갖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가진 분들은 무엇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을 가져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역설적이냐면 그럴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거를 또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어려운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면 좀 막막하다. 내가 누구를 좋아해야 될지, 내가 뭐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또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될 거예요. 물론 상대의 반응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그 문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고 있는 문을 조금 열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고 있으면 아예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문을 좀 열면은, 그죠? 다는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반려동물한테 애착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혹시 내가 좋아하고 나를 잘 대해줄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애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면 뭐 그런 것도 좋죠.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저도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고 아동기 정서적 방치의 증상에 거의 100% 들어맞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치료를 받은 것도 도움이 됐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도움이 됐던 게 제 아내를 만난 거였던 것 같아요. 햇수로 7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진짜 찌질하고 막 쪼잔하고 형편없는 모습도 많이 아내한테, 지금의 아내, 구 여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저를 안 떠나더라고요. 그런 거를 겪으면서 나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막 멋져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누구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했었지만 그거는 그 사람을 내가 진심으로 좋아한다기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의 대상, 그 대상을 좋아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그 자체로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줘도 그 마음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는 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관계가 끝나서 겪을 그 이별의 아픔도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에 따르는 보상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어요. 애착 대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그 대상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의지하지 못하는 병,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정서적 방치를 겪고 외로웠던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의지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의지하면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지만 그 생각을 조금씩 깨나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감정을 조금씩 표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평소에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나의 감정, 나의 존재를 느끼고 표현할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누구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 자체로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죠.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애착 대상에 대해 생각할 때 애인이나 배우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 내담자분들 중에도 정말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 않을까,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비밀인데 기혼자분들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닌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내 애착 유형이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안정애착인 애인을 만나면 내가 안정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게 쉽지는 않다는 그런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안정애착인 분들은 안정애착을 선호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끌리게 돼요. 그리고 불안정애착인 분들은 안정애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나 별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안정애착을 만나서 내 애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애나 결혼에만 기대를 올인하기보다 내가 먼저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보다 한 발자국만 더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애착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질문해보고 그 사람이랑 통화 한번 하시거나 아니면 밥 한번 먹자고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댕댕이 냥냥이도 안 키워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인데요. 바로 내면 아이 양육하기입니다. 애착을 맺을 만한 다른 대상이 없어도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내가 바로 난데 어떻게 그렇게 해줘요?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내가 했던 행동을 돌아보세요. 아까 점심 차려 먹었고 편의점 갔다 왔고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떤 행동은 좋았고 어떤 행동은 좀 나빴다. 이런 행동은 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행동을 하는 내가 있고 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다 이 바라보는 자아, 관찰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케어해 줄 때는요, 이 관찰하는 자아로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봐주는 거예요. 한번 요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바라봐 보세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저는 저를 한번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래도 참 기특하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감정이 드나요? 저는 심리치료할 때 거의 모든 내담자분들이랑 이 작업을 해요. 나를 바라보는 작업.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좀 안쓰러워요.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저 자신에게 느꼈던 것처럼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 대견하다. 이런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진짜 너무 한심해 보인다. 애도 아니고 왜 저렇게 저런 거에 빠져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외로웠던 과거를 치유하려면 지금의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빙의를 해야 됩니다. 빙의라니 신내림을 받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뭐에 빙의를 하냐면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에 빙의를 해야 돼요. 나는 그걸 못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로웠겠죠. 그런데 내가 바랬던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 봤든 어디서 봤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의 감정을 가장 잘 알아차려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빙의를 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안쓰럽죠. 대견하죠. 안아주고 싶죠. 그러면 한번 안아주세요. 상상 속에서.
한번 꽉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재양육이라고 부릅니다. 내 내면에 아이인 채로 남아있는 나의 부분을 사랑해주면서 키워주는 거죠. 이렇게 내면 아이에 대한 재양육을 한다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숙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저의 심리치료 스승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면, 지금은 60대이시고 수십 년간 상담을 해오신 분이세요. 이 스승님이 내면 아이 치료 워크숍을 많이 진행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장인어른이 그 워크숍에 오셔서 뒤에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듣기도 하고 워크숍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끔 하셔가지고 몇 년을 그 워크숍에 참여하시고 나서 어느 날 저의 이 스승님을 이렇게 사위니까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아, 이제는 내 안에 있던 그 아이가 많이 자란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저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우리 안에도 그런 아이가 있고 인생에 한 번쯤은 그 아이를 잘 케어해줘서 애가 자랄 수 있도록 길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 내면을 느끼고 바라봐주는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좀 주의점인데, 부정적이고 힘든 감정이 느껴지면 그거는 그냥 누르거나 막아버리고 희망찬 감정,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이런 걸로 성급하게 바꾸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되나요? 감정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누르면 그 감정의 에너지가 계속 고이고 썩고 오히려 증폭이 돼요. 트라우마가 그런 거거든요.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겪었을 때 그 사건과 관련된 감정을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해소해주면 트라우마로 남지 않아요. 그런 치료 기법을 트라우마 디브리핑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긍정의 힘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충분히 바라봐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희망, 편안함, 감사함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밤에 잠들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주면 좋겠어요. 든든아, 너 오늘 어땠어? 너 오늘 어떤 기분이었어? 너 오늘 뭘 원했니? 그리고 나서 마음에 피어오르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지켜봐 주시면서 그랬구나 라고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내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좋은 부모 빙의 어쩌고 이런 거 진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당연히 생각을 했죠. 그런 분들에 대한 해결책도 당연히 있어요. 나 자신을 재양육도 할 수 있고 진실하면서 나를 좋아해주고 위해주는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도 있고 감정을 아주 밑바닥까지 표현해보는 경험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심리치료, 심리상담입니다.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고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좋은 대안이 바로 심리치료를 받는 거예요. 좋은 심리상담을 받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거를 하기 전보다 내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코로나 이후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죠. 우리나라 우울증이 OECD 1위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울증의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감정은 자기 혐오 그리고 지나친 자기 비판이에요. 나를 싫어하는 감정이 우울로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기 혐오가 아닌 자기 이해와 사랑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심리치료거든요. 그리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아이한테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의 내면에 들어오게 되는 능력, 그게 바로 감정 케어 시스템이에요. 어린 시절 외로웠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없어서 평생 고통을 겪거든요. 부모가 해주지 않았던 이 과정을 치료사가 내담자에게 해주면서 내면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심리치료, 심리상담의 과정인 거죠. 여기도 물론 주의점이 있습니다. 심리상담을 받으러 갈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알려주겠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못하고 있었네 이런 통찰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아갈 방향을 잡게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면의 에너지도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 답 있잖아요. 내 인생의 답,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상담자가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어이가 없죠? 돈 내고 상담받았는데 그 답을 상담자가 알려줘야지. 내가 스스로 알아내라는 거냐? 이렇게. 그럼 상담을 왜 받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담가의 역할은 내담자의 내면을 탐색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무의식에 있는 그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는 질문을 해드리고 습관적으로 지나쳐버리는 감정들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혼자서 직면하기 어려운 내면의 그 아픈 부분들을 함께 손잡고 그 내면의 지하실로 걸어 들어가고 함께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할이 없으면 스스로는 그것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내담자였던 때를 떠올려 보면 평생 해보지 못한 너무 신선하고 좋은 경험이었고 지금의 더 건강한 저를 있게 한 경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전문적인 심리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심리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꼭 제가 아니라도 네이버 엑스퍼트 들어가 보시면 여러 상담자나 심리치료사 분들이 있으시니까 본인에게 맞는 분을 잘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럴까? 성격이 이상한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잘 안 풀릴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증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 시절에 외로웠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정말 큰 차이예요.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결책에 대해서 3가지 정도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애착을 맺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일지 찾아보시고요. 나 자신에게 잠들기 전에 한마디, 든든아 오늘 어땠니? 질문해 해보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나랑 맞는 심리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시는 거 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롭고 쓸쓸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내 내면의 상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저랑 같이 노력해봐요. 저는 다음번에 여러분이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더 좋은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